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19일 화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9월 19일이 됐습니다. 화요일이고 19일, 20일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마 목요일 새벽 정도의 결과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해서 가장 큰 지난번에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에서 어떻게 갈팡질팡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연준에 대한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들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9월 FOMC가 시작이 좀 됐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시장 부분들 보면 FOMC 불확실성 해소,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 부분하고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금융주에게 자산 축소가 진행됐을 때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를 미국의 금융주 섹터를 꼽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 그래서 미국 금융주들의 본격 상승 부분들이 좀 될까?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우리나라 금융 관련된 섹터에 외국인들의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는 단기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는 영향권도 이런 영향권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FOMC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오늘이 이제 19일이죠. 역시 이번에 지금 뉴욕 유엔에서 여러 가지 연설 부분들이 좀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물론 시장에서 반응하는 감도 부분들은 지지난달 대비 10분의 1, 뭐 5분의 1 이상 크게 감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9일날 트럼프의 유엔 기조연설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진 않지만 워낙 럭비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일단 그래도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어제 그리고 그쪽 미 국방부 장관이 뭐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피해가 최소한 서울의 피해를 최소한하면서 군사옵션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했어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참 여러가지 합니다.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참 다양한 구조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한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자산 축소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는 금융주라고 얘기 드렸고, 어제 아침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에 6%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죠. 오늘 역시 4% 정도 상승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인공지능 칩 시장에 해자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지금 우리나라 100조 정도의 매출 부분들을 올리고 올해 연 매출이 10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그리고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뭐 14조 16조 막 이렇게 4분기 이렇게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 신고가 파동 부분들 좀 보이고 있으면서 그 영향권이 기술주들 코스닥 상승 부분들까지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9월 말이 되면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기본 베이스 항상 보면 실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주식시장에서 테마 중에 하나가 주식의 실적입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 부분들까지 부각되면 파동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보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나와야 강세 부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달러가 조금 뭡니까?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국채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 좀 반등 부분 나왔고,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화장품 업종군들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좀 됐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전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국은 계속 프레스를 좀 누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인해 전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뭡니까 OLED는 반도체 쪽이죠. 지금 LG 디플 같은 경우에 2018년도 내년부터 지금 애플의 공급 목표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나왔어요. 그래서 파주의 E6 라인에서 그 플렉서블 OLED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LG 디프 우리 LG가 달라졌을 통해 가지고 전기전자 쪽,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그 위에도 전장 쪽에 대해서 삼성과 LG가 가란 부속 부분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특히 OLED 쪽 같은 경우에 소니 쪽에서 판매 부분도 소니 쪽에서 판매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기에 연합체에 지금 들어오면서 속속 주문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고, 중소형 패널 쪽까지 지금 진행되는 모습도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사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렸죠.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LG 디플이 그 OLED 8.5세대 OLED 투자에 대해서 중국 쪽에 진행하기로 최근에 이제 코멘트 부분들 했는데, 정부가 OLED 쪽 특히 8.5세대다 보니까 기술 유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전에 삼성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격적으로 뭐 이런 그 논의 부분들이 기술 우려 관련돼서 시안 공장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당연하죠. 삼성 시안 공장 부분 나올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번에 뭐 아시죠? 삼성 그룹 지배개조 개편 부분을 위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도와주면서 뒷돈을 챙겼던 시절이고, 지금은 사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카드가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냥 해주는 것보다. 그리고 OLED 쪽 부분도 8.5세대 정도면 최신 신기술에 좀 해당합니다. 브레이크 걸어서 저렇게 브레이크 걸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투자 확대했을 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국내 지원책, 국내 투자 확대 부분들을 했을 때 좀 다양한 혜택을 좀 줘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안공장, 삼성 시안공장하고 단순하게 비교 부분들은 정권의 성격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현재 지정학격의 상황 자체도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물론 이제 저렇게 되면 그 장비 관련주들한테는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투자 부분들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 자체도 중국의 지금 OLED 쪽 건설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특히 대형 쪽 OLED TV에 대해서 중국 업체 쪽에서 소니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 업체 쪽에서 연합전선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미국도 지금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이제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모두 일단 오픈이 될 예정이죠. 미국도 어떻게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기 본국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법인세,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독보적인 경쟁력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 쪽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 쪽이든, 디스플레이 쪽에서 LCD는 이미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LCD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OLED 쪽 같은 경우는 굳이 빨리 중국에 진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상으로 혜택 부분들, 세제 개편이든 뭐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을 주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현재 개인적인 소견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 대비 저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카드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더 그렇게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지금 미국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드를 이미 전 정권이 해놓고 똥 치우느라고 바쁘죠. 똥 치우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사드는 특히 이 디스플레이 쪽 부분들은 조금 딜레이를 좀 시켜도 우리가 협상 카드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펄어비스가 우리가 이제 게임주 어제 30총, 시총 30조 시대에서 건설업종 부분들을 넘어갔다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 블루월 서비스가 장외에서 50만원대,
증권사들이 지금 모두 총동원이 됐습니다. 여기 IPO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총동원이 돼서 이제 모든 인맥 네트워크 다 동원해서 그 IPO를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IPO 하나 잘하면 100억대 수수료 수익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달려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시총 30조 시대에서 펄어비스, 그 다음에 지금 블루홀, 배트롤 서비스인가요? 지금 그래서 넵튠이라든지 카카오 같이 연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8,000원대에서 지금 넵튠 같은 경우는 더블 이상 지금 거의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펄어비스 2분기 매출도 300억대, 전분기 대비 4% 정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 공고가 나옵니다. 인수 후보가 지금 10군데 정도 몰려 있고, 한국해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러분들 한진해운 사태 잘 기억나시죠? 한진해운 사태 나면서 그걸 현대상선이 좀 잘 커버 당연히 못할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그 뒤로 업데이트 부분들 안 했는데, 세계 이쪽 운송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진해운 없어지니까 그 한진해운의 마켓 점유율 부분들을 해외 업체 머스크라든지 이런 데서 다 거의 뭐 뺏겼다고 봐도 진배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부분들 하나가 얼마나 미스나는 게, 그 라인하고 그쪽 노선 부분들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현대상선이 어떻게 보면 그 복구하려고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체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제 느낌으로는 100이라면 현대상선이 100을 가져가면서 조금 커버해 줘야 될 게 20, 30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한진해운의, 한국해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정부 정책, 지난 정권이 해놓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치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 때문에 좀 시끄럽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실적과 그 다음에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되는,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되는 종목군에 집중 부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일단 금융주들의 오늘 상승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게임주 어제 얘기 드렸던 우리가 기본 테마 부분들이죠. 실적 종목군 3D 랜드하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모멘텀 쪽에서는 뭐 헬스케어, 화학,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코멘트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트럼프의 유엔 기조연설, 그 다음에 FMC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코멘트로 9월 1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화요일 아침 시작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